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만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가난할수록 뚱뚱하다.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기분 나쁘신가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다이어트를 매번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게 될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생충이란 영화 아시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영화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주인공을 통해 이미지화시켜 전달하는데 부자의 아내와 가난한 자의 아내는 겉모습부터 다릅니다. 세상은 뚱뚱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뚱뚱했던 시기라 영화를 보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하지만 우린 사회적 동물이니 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뚱뚱했지만 항상 날씬함을 부러워했었어요. 그 후에 조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어요. 돈도 잘 벌고 살도 안 찌는 그들, 일론 머스크가 밝힌 다이어트 비결이란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읽는 순간 날씬함에도 빈부격차가 생기는구나 하는 좌절감이 들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씩 주고 주사를 처방받아 날씬함을 유지한다니. 일론 머스크는 돈이 많아 날씬함도 돈 주고 사는구나. 물론 약이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무력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일론 머스크 사진 보셨나요? 제가 영상을 찍기 바로 전날 사진인데 제가 보기엔 요요가 온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가난할수록 뚱뚱하다는 사회의 논리에 저도 모르게 수긍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내 몸의 변화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 바꿀 수 있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저는 중요한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위고비나 삭센다는 당뇨 주사인데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을 동시에 이뤄주는 방법이라고 해요. 다만 주사가 식욕 억제를 해주는데 주사 대신 의지로 식욕을 억제해야 해요. 의지만 있다면 돈 주고 비싼 약을 사지 않아도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실 평생 주사를 맞을 순 없으니 주사를 끊으면 식욕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내가 변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의지로 변화하면 내가 변하는 거니 요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연예인 요요로 신동이랑 안재환 요요 아시죠? 타인의 의지나 약에 의한 다이어트는 내가 변한 게 아니어서 결국 요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에 동의해요. 기적의 약은 없다. 생활습관 교정 필수. 사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대사증후군 같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암, 우울증 등의 원인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혈당 관리를 해야 해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액 속에 흐르는 당의 양인데 음식을 먹으면 당의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탕후루나 음료수 같은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 당이 증가하고 급격하게 혈당을 높여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당은 뇌에서 식욕 중독 중추를 자극해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배고프다고 가짜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폭식하게 되고 폭식은 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또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 20kg 감량 비법을 소개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서 지방을 쓰는 대사가 원활한 몸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식사 후 졸리거나 밥을 먹고도 허기나 갈증을 느끼거나 식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났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혈당 스파이크와 다이어트는 무슨 관계일까요? 혈액 안에 혈당 수치가 높다는 건 포도당이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여분의 포도당이 몸에 남아서 염증, 피로, 노화, 지방 축적 등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식사 순서 바꾸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빵이 먹고 싶으면 야채, 단백질을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을 밥 대신에 빵을 이어 먹었어요.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참으면 식욕이 폭발하니까 그냥 야채, 단백질을 먹은 후에 빵을 이어서 밥 대신에 먹은 거죠. 실제 의학적으로 빵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야채랑 단백질과 곁들여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걷기. 실제로 병원에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식후 30분 빠르게 걷기를 실행했더니 혈당이 오르지 않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식후에 걷기를 못하면 스쿼트를 30개라도 꼭 해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앞에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킨 기본 수칙 3가지 잘 보셨나요? 너무 간단하고 뻔한 이야기라 저걸로 살이 빠지겠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말한 이 3가지 수칙은 일론 머스크가 시술한 위고비, 그 다음에 삭센다 주사가 해주는 역할을 우리의 의지만으로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식이에요. 위고비나 삭센다가 사실 혈당을 잡아주는 그 당뇨병 치료제예요. 근데 이 약의 부작용이 살 빠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 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약으로 인기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혈당을 잡아주면
살이 빠지는구나 하고 의학적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뭘 해야 된다? 혈당을 잡아야 된다. 제가 20kg를 빼면서 느낀 건 다이어트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결과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해도 그 노력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연애를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연애 결과가 좋지 않기도 하고, 아이를 키워도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뭐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운동과 식단만큼은 내가 어떻게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 아웃풋이 정말 정직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운동과 식단을 습관을 잡을 때 사실 너무 힘들고 그랬어요. 운동하기 싫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눕고 싶고 정말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 아웃풋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보다, 어떤 음식에 대한 집착보다 운동을 해서 식단을 해서 좋은 걸 먹어서 변하는 내 몸을 보는 게 훨씬 즐겁다,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처음부터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역치값이라는 거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 몸은 적응의 동물인데 어떤 적응을 하게 되면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감량이 어려울까봐 처음에 2달은 식단 조절 전혀 없이 평소 먹는 대로 정말 많이 먹고 야식만 끊었어요. 평소대로 먹고 운동만 하면서 체력을 키웠어요. 근데 그 운동도 유산소는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했는데, 그냥 헬스장에 가서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다 한 번씩 사용하고 온다는 느낌으로 근력 운동만 했어요. 근데 이제 2달이 지나고 나니까 한 3-4kg 정도 빠졌는데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단을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한 달에 1-2kg씩만 꾸준히 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방법이 맞질 않았어요. 이게 몸의 변화가 이게 확확 보여야 이게 즐거워서 더 으쌰으쌰 우리가 하는데, 조금씩 변화하면, 사실 변화가 더디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량기, 유지기, 감량기, 유지기를 계속 반복해서 살을 뺐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정말 철저하게 감량기로 식단을 쪼이고, 그러면서 한 6-7kg씩 몸무게를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또 몸의 적응 기간, 몸을 적응시키고 여기서 몸이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됐다 싶으면 다시 또 급감량 시기, 이렇게 3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계단식으로 살을 빼서 제가 이제 8개월 동안 20kg를 감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또 유지기에는 너무 이렇게 살이 찌지 않게 한 1-2kg 정도 증량할 수는 있는데 살이 찌지 않게 조심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유지기에도 식단을 타이트하게 안 한다 뿐이지, 식후에 먹고 30분을 걷거나 스쿼트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몸에 나쁜 성분의 지방들은 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감량기에는 철저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요. 튀김, 설탕, 밀가루를 완전히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의 뭐 90%는 제한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트륨은 제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간이 안 맞으면, 이제 그마저도 음식 맛이 없으면 너무 비참하니까 간은 이제 제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식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도 그렇게 세게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썸네일처럼 가난한 사람이 정말 뚱뚱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금전적인 가난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있어서 의지의 가난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낚이셨나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못하고 내가 식단을 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되는 그 의지의 가난함.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랑 같이 운동을 하는데 저한테 항상 제 다이어트를 방해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저한테 어떻게 뺐냐 물어봐서 저는 정말 친절히 알려드렸어요. 뭐 프린트물도 가져다 드리고. 근데 그분은 그 식단을 보면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독하다. 난 이렇게 못해. 굶네 굶어. 근데 사실 그 식단을 먹으면서 배고픈 적은 없었거든요. 맛있는 게 먹고 싶었지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분은 본인이 당뇨가 있어서 제가 하는 식단을 못한다, 나는 쓰러진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운동을 하면서 아침에 바닐라 라떼를 사가지고 와서 드세요. 당뇨 환자인데 약을 먹는데 바닐라 라떼를 드세요. 그분은 저보다 운동을 더 오래 하셨는데 살을 단 1kg도 못 빼셨어요. 저는 못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고 되는 이유 한 가지에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지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몸이 망가지고 나의 하루라도 이 젊은 날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
그거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당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하고 쑥 먹고 100일 만에 사람이 되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에서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을 견디는 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이어트도 사실 저도 이거를 몸에 체득하는데 100일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 딱 100일만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주사는 부작용도 있고 금전적인 면도 있고 사실 약을 평생 먹을 수는 없거든요. 저런 주사들을 평생 먹을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변해야 되고 내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 다들 아시잖아요. 세계 1위 부자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예요. 금전적인 부자가 아니라 이 다이어트에서의 의지, 꾸준함은 요요가 온 일론 머스크보다 내가 부자다. 저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긍정의 에너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뭐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걸 먹어도 도파민은 나오지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도파민은 뭐다?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살도 빠져요. 살이 빠지면 또 예전보다 더 예뻐져요. 예뻐지면 또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긍정의 고리가 무한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꼭 그래서 이 긍정의 다이어트를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일론 머스크보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꼭 돈으로 주사 맞지 않아도 돈으로 꼭 비싼 막 한 대 180만 원짜리 이런 주사 없어도 저희 살 뺄 수 있어요. 아자아자. 찍다 보니 생각났는데 저번 영상이랑 옷이 똑같아요. 제가 이거 요즘 교복처럼 입는데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살게요. 쿠팡에서 23,000원 줬어요. 진짜 예쁘죠? 심지어 프리 사이즈인데 엄청 넉넉해요. 요즘 제가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이런 평소에 입어보지 못했던 예쁜 옷도 도전하고 또 이렇게 살을 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기록하고 하루가 되게 바쁘고 활기차거든요. 사실 꼭 유튜브 구독자가 많아지지 않더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원하는 예쁜 몸이 남을 테니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해왔다는 걸 일기장으로 이렇게 남겨두면 내 젊음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뭐 그래도 또 구독자가 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많아지고 제가 사랑받으면 또 그 좋은 기운을 받아 제가 또 더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실패는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과정에서 얻을 게 있지 실패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 이제 표준에서 마름으로 가려고 해요. 아마 이전에 20kg 뺐을 때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남편보다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어요, 남편보다. 근데 양을 좀 한 80% 정도로 줄이고 그동안 안 했던 유산소, 공복 유산소를 1시간, 최소 1시간에서 한 90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부터 다시 감량기에 들어갔고 한 3주 정도 식단을 바짝 조여서 한 5kg를 빼고 싶다라는 게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3주 뒤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간히 제가 영상으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무조건 피하는 음식, 성분을 주제로 돌아올게요. 전 단 것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거든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도 망가뜨리면서 살도 찌게 체질을 변화시키는 나쁜 지방,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우리는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는데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단을 할 때 지방 3, 탄수화물 4, 단백질 3 이런 비율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필수거든요. 그래서 뱃살 빼려면 오메가3 먹어라. 다이어트 할 때 오메가3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신경을 안 쓰고 사는데 저는 다음 시간엔 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꼭 피해야 되는 지방, 그리고 우리가 섭취해도 좋은 지방.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 주시고요.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지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감량기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